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말티즈 강아지를 많이 선호하고 키우는 걸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말티즈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 요즘 반려동물 관련해서 뭐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그렇게 좋게만 보진 않습니다. 특히나 뭐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혼자 사는 분들이, 특히 젊은 여자분들이 저는 개고양이 키우는 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분이 제대로 책임질 수 있을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제가 보통 여자분들 많이 꾸짖는데 걱정돼서 그런 거, 걱정돼가지고. 왜냐하면 혼자 산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월세로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입자 아닙니까? 그러면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옆집도 있고 윗집도 있고 아랫집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소리 안 내고 소음 문제 안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들거든. 냄새도 나기 때문에. 그리고 반려동물한테도 안 좋아요. 그 좁은 환경에 그냥 내 외롭다고 키우는 게. 그렇다고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좁은 환경에 가둬버리면 정서불안 생기고. 그리고 반려동물 절대 공짜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 키워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거 다 알고 키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 반려동물 키우는 분에 대해서 뭐 자기들이 원해서 키우는 거지만 그래도 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 반려동물 키웠던 사람이에요. 물론 저는 혼자 사는 건 아니고 가족도 있을 때 저희 집도 개 키웠습니다. 오래 키웠습니다. 근데 과거 어렸을 때 이제 개 키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들었던 점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무조건 반려동물이 힐링만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좋은 것만 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예전에 치아와도 키웠었고 퍼그도 키웠습니다. 예, 저희는 근데 집안에 안 키우고 밖에 키웠는데 이제 날씨 추워지고 하면 안에 들이고 했어요. 근데 잠깐 놔두면 방을 굉장히 어지럽혀요. 어지럽히고 이제 좀 정신 사납게 한다고 해야 되나? 그게 맨 처음에 귀여운데 자꾸 그러니까 막 나중에 가면 야 저리 가 저리 가, 아 빨리 절로 가 하면서 막 밀어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귀찮거든 이게 매일 보면. 거기 냄새도 나고. 예. 그 개고양이 목욕시키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말 안 듣거든 이게. 물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닦는 것도 힘들고. 그 목욕할 때만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안 씻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보다 더 아파요. 제 경험상. 사람보다 이제 감기나 어떤 장미체 더 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때 키웠던 강아지가 예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있으니까 키우는 거지 내가 혼자서 이걸 키운다고, 내가 혼자서 이걸 감당한다고? 난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단지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무책임하게 키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고 내가 키우려면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어떤 환경이나 좀 재정 능력을 가지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반려동을 버리게 되고, 아니면 반려동을 그냥 이제 방에 놔두고 본인 몸만 빠져나와서 결국 그 동을 죽게 만들고. 요즘엔 보니까 이제 품종견뿐만 아니라 품종묘, 길냥이가 아니라 우리나라 고양이가 아니라 이제 집에 키웠던 고양이 이런 것도 유의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챙겨주기 힘드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럴 거면 처음부터 키우지 말았어야지.
말 그대로 반려잖아, 반려. 요즘 반려동물에 많이 쓰죠. 애완동물 많이 안 쓰죠. 반려라는 건 뭐냐면 평생을 함께 한다. 이 친구를 내가 처음부터 데려왔으면 죽을 때까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직 이 친구들이 늙어 죽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자기 어렵다 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키울 만한 여건이나 조건이 안 되면 아무리 동물을 좋아해도 함부로 키우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티즈뿐만 아니라 모든 강아지들은 키우기 힘들어요. 어렸을 때 귀엽고 예쁜 것만 보고 키우시는데 중성화 비용이며 예방접종, 강아지용품의 병원비에, 미용비에 진짜 들어가는 비용에 놀라 유기하시고 털 빠진다고 이사간다고 케어하기 어렵다고 비싼 쓸개고 수술 비용 감당 안 돼서 유기해 애기 낳아서 유기하고 모든 경우 감당하실 것 같으면 키우시길 바랍니다. 18살 시초 강아지 보내고 14살 말티즈 키우고 있는데 늙으면 병들고 외관도 변해요. 모든 감당 가능하신 분만 키우세요.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런 분들 키워도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 봐봐, 오래 키우잖아요. 근데 과연 오래 키울 가구가 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이분도 아시겠지만 키우면 정도 들고 사랑스럽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사랑스럽진 않잖아요. 오히려 자식보다 말 안 듣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이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감수하고 키우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귀엽고 예쁜 강아지 키우는데 사실 이건 여자분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이걸 감당해야 되는지, 돈이 들어가는지, 그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보통 반려동물 데려오면 요즘 못해 10년 삽니다. 근데 10년 동안 살면서 잠이 치료를 안 할까? 어디 안 다칠까요? 다칩니다. 이게 다치면 병원 발생하잖아. 근데 반려동물은 문제가 뭐냐 하면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 그리고 중성화라고 하죠. 저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번식을 막아야 되니까. 중성화 비용도 큰 돈이에요. 큰 돈. 중성화를 해야 되는데 돈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 용품도 많이 있죠. 뭐 개껌, 그리고 개 시트, 개 집, 개 전기담요, 개 정수기, 개 그 울타리도 있고 많아. 이게 고양이도 이제 캣타워 있고 많잖아요. 캣 1위 있고. 그러니까 돈이죠 그게. 그리고 말티즈면 그 한 번씩 털갈이 하니까 이제 잘라줘야 되죠. 예. 그거 돈 많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 머리 자르는 거 더 많이 들어요. 애기 미용실 가가지고 왜 보면 이제 말티즈 좀 꾸미는 분들은 왜 털하고 커팅 하잖아요. 사람 머리 자르듯이. 그거 돈 많이 듭니다. 그게. 그거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여름 되면 짱나는 게 여기 보시면 털 빠짐. 예, 털 빠짐 장난 아니에요. 고양이도 털 빠지고 개도 털 빠지는데 이게 장난 아닌 게 잠깐 안고 있으면 털 장난 아닙니다. 까만 티 입잖아요. 털 왕창 붙고 집에 놔두면 다 털이야 털. 그래서 집안에 키우신 분들 그 털 붙이는 테이프 있죠. 그거 롤 같은 거. 그거 계속 가지고 있지. 그 붙여도 소용없어요 이게. 왜냐? 다 붙이고 없다 싶으면 또 지나는 게 또 생기니까 이게. 충수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개고양이 키우는 집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사람 사는 집보다. 왜냐? 어지럽히거든. 털갈이 하면 여기저기 털 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티즈나 요크셔 테리어 이런 강아지 소형견들이 문제가 뭐냐면 뼈가 약해요. 뼈가 약하다 보니까 뼈가 빠진다거나 부러져요. 그래서 이제 다치면 접합수술 해야 되잖아요. 사람처럼 깁스해야 되는데 그 돈이 장난 아닌 거야. 한 100만 원 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들 수 있다는 거 감안하고 키우는 겁니까? 혼자 사는 분들, 혼자 살면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 이런 거 다 감안하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많아요. 이제 유기하는 사례 보면 어디 아파가지고 뭐
눈은 한쪽이 실명됐다거나 아니면 뭐 암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는데 돈 많이 드는데 내 형편에 그거 감당 안 돼서 유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아니, 자기가 좋아가지고 사랑스러워서 데려왔더니 막상 돈 많이 든다고 하니까 자기 사겠다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무지하게 많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형편이 넉넉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 우리나라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절반은 빈곤층. 여자분들은 빈곤층이 엄청나게 높아요. 젊은 여자들 절대 다수는 빈곤층입니다. 1인 가구 중에. 근데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도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반려동물 키우다 문제 생기면 당연히 금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형편이 안 좋으니까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품종묘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걱정돼요. 저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 이제 개, 고양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 모습 보면 과연 저 사람들 끝까지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는 건가? 혼자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걱정돼 이게. 뭐든지 감당 가능하신 분만 키우세요. 근데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냥 귀여우니까 외로우니까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이런 이유로 키우는 거야. 감성적 이유로만 생각하고 현실적인 이유는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키울만한 어떤 그런 밥벌이가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동물을 데리고 와도 이제 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동물이 변되었을 경우 그거까지 다 감안하고 키우는 거냐. 그리고 키우다 보면 이제 울음소리나 아니면 이제 털갈이 그리고 벽지나 이제 주변 가구 훼손하는 거 그런 거 다 감수하고 키우는 거냐. 그런 다 감안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려동물 관련 문제는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이미지는 그렇게 썩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능력이 되는 분들을 키우시고 그게 아니면 키우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